6월 11일 장 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3,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2,2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1,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68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300억 정도 매도, 외국인은 150억 정도 매수, 기관은 28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은 17,0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60선 마감했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78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76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는 77불 마감했고요. 휘발유는 1,655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9,765불 마감했고 전일 대비 1.3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 2.91불로 전일 대비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금은 2,327불 마감했고요. 국내금은 102,000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좀 내렸는데요. 전일 9,800만 원에서 현재 9,5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린 이유는 미국 증시에 있는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슈적으로 보시면 미국 이벤트 대기 모드 환율 1,378원으로 상승. 미국이 이제 고용 서프라이즈 여파로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이번 주 미국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12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 그리고 13일에는 연준의 FOMC 발표,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총회 결과, 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걸 앞두고 2,200억 정도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애플 AI 별거 없네. LG 이노텍 등 관련주 급락. 전망은 긍정. 어제 애플이 자체 AI 기능을 WWD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했던 생성형 AI는 아니었고 챗GPT가 그냥 말을 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망 매물이 좀 출회했는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생성형 AI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래서 애플의 주가는 1.91% 하락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WWDC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이폰 교체 수요를 유도해서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기능이 좀 혁신적이지 않으면 이 애플만 엄청 좋아하지 않는 바들이 아닌 이상 이 15 프로를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아질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견에는. 그래서 증권가의 DB금융투자연구원은 애플 주가가 하락 마감했으나 지난 2개월간 주가가 이제 WWDC 기대감으로 15%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기대감 소멸이다. 이제 이벤트 종료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유명하죠. 양승수 메리츠 연구원도 이제 금일 애플의 발표가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시점의 차이일 뿐 온디바이스 AI가 향후 정해진 시장 방향성임을 시사했다. 유의미한 교체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재차 상방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애플 및 관련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 WWDC에서 실이 관련돼서 좀 혁신적인 그 제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능이나 그런 게 별거 없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망 매물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기대를 했거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좀 볼만하다고 하니까 좀 더
애플의 혁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미국 보톡스 전쟁 고지 선점한 휴젤 주가도 웃었다. 우리나라 메디톡스와 휴젤의 그 뭐 보톡스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휴젤이 소송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젤의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 뭐 미국에서 보톡스나 미용기기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는 수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용기기 관련돼서도 K 미용기기 이런 것도 있나? 라고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올 3분기 코스피 3천 간다. 4분기는 쉬어가는 시기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말인데요. 올해 3, 4분기 코스피 지수가 3,1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네요. 다만 4, 4분기는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내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3분기 코스피 3천 간다라는 말입니다. 진짜 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보시면 금투세 폐지 청원 5만 명 돌파. 압박받는 정치권 결정은 이제 금투세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여소야대 상황인데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금투세 폐지 청원을 5만 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 감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 까고 보니까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없애는 그런 법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0년 만에 불장 내가 지킨다. 일본 기업들 화끈하게 사들린다. 이제 올해 일본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죠. 잃어버린 30년이라 했는데 이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았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니케이 지수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장사 자사주 매입을 분석했는데 5개월 만에 9조 엔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지난해 1년간 매입한 규모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9조 엔 정도면 거의 70조 우리나라 돈으로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기업들처럼 자사주 매입을 엄청나게 하고 하면 코스피 3천 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갈 수 있겠네요. 크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HBM 생산에 집중하자 DDR5 D램 값이 올랐다. 이제 HBM 생산에 집중하고 공장을 좀 나눠서 돌리다 보니까 D램 값이 공급이 좀 줄었나 봅니다. D램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DDR5 D램 가격이 최대 8% 인상이 예측된다. 전망치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영향도 있다.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DDR5로 수요가 이동한다. 이게 D램이 값이 오르면 또 삼성, SK 하이닉스 둘 다 또 수혜를 받겠네요. 정말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대만 전력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세계 반도체 산업에 타격 줄 수도? 이제 7년간 대만이 3차례 정도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반도체업 전력 소비가 2030년까지 236% 증가 예상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세계 전체 반도체 산업에도 TSMC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7년간 3차례 대규모 정전 그리고 여러 차례 소규모 정전이 있었다. 전력 부족 사태가 사흘간 지난 4월에도 발생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대만에서 발생한 정전은 부분적으로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이 저렴한 데 따른 무분별한 수요가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전하고 비슷합니다, 대만이. 최근 대규모 산업용 전기요금은 15% 인상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대만의 국영전력회사인 타이파워는 지난해 약 8조 7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전 적자가 누적되는 거랑 또 비슷하네요. 그래서 에너지공 차질이 발생하면 반도체 칩 제조 속도가 느려지고 글로벌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대만도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후화된 전력망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리고 또 우리나라 변압기, 전선 또 많이 수주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보고 미국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중심의 상승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특히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 대주전자 재료가 엄청 강력한 모습이었고요. 또 테슬라도 최근에 배터리에 실리콘 응급제 뭐 쓸 예정이다. 실리콘 응급제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로 유명하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반응을 했고 또 대주전자 재료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원래 뭐 고객사가 어 잠시만 고객사가 원래 두 종, 두 개 고객사가 있었으면은 차종이 두 종 정도 있었으면은 구종으로 아홉 개 차종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아주 3.9만 톤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이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면 전력 관련주들이 크게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수급이 2차 전지냐 전력이냐 하는 수급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오르면 오늘 전력 내리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들도 오늘 뭐 큰 폭의 뭐 상승이나 뭐 하락은 없었는데요. 그냥 삼양식품 뭐 4% 정도 하락했고 화장품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실리콘2가 진짜 정말 강합니다. 이제 내러티브만 있다가 이제 넘버스가 나오기 시작한 후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끝도 없이 올랐죠. 거의 2만 원, 15,000원대부터 현재 47,000원까지 쉬지 않고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에서 넘버스로 넘어가는 종목들 잘 고르면은 수익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은 안 나왔고요. SNS텍, FST, 뭐 EUV 관련된 종목들 상승 나왔습니다. 하이닉스 계속해서 상승 나왔고 이상하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내일에는 이제 단일가가 풀리죠. 그리고 정부가 계속해서 정책을 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서 가스공사도 오늘 7%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어, 가장 업종별로 보시면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한국가스공사 관련주고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오늘 바이오주, 휴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알테오젠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뭐 가스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막 10% 정도 상승했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급은 2차 전지와 전력주의 싸움 그리고 소비재와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나뉘고 있고 종목별로 또 차별화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못 고르면 약간 소외되는 기분이 들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고
약간 대장주를 잘 골라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 후 첫 거래일에도 계속되는 상승세에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나 AI였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투자만 하는지를 잘 가려야 하는 종목 장세 시장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그리고 애플이 WWDC에서 새로운 AI 기능 선보였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나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에 혁신을 기대한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슬라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3일 날 나오는 주주총회 투표 결과도 이번 주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남은 지표들이 12일 CPI 발표, 13일 FOMC 발표, P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한 앞두고 있기에 이번 주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방향성이 크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경제 지표를 잘 체크하면서 시장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